네, 안녕하세요. 깡대리입니다. 지금 밤 늦은 시간 저녁 12시인데, 요청사항 반,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요즘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, 탁송 기사님들이 최고 조심해야 될 거, 예전에는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요즘 들어 빈번하게 있는 뭐 스미싱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,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,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네, 첫 번째로 탁송 사기가 좀 많이 생겼어요. 이게 제가 소속사를 하면서 기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전화를 경찰서에서만도 한 다섯 여섯 번 받아봤고 기사님한테도 한 다섯 여섯 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삼자 사기예요. 누구한테 딜러를 통해서 결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키고 차량을 가져와라 하는데 차량을 갖다 주면은 5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장소로 옮겨달라 혹은 좀 기다려달라 아니면 키를 두고 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게 첫 번째고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게 뭐 세차 탁송 스미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세차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차를 어디로 가져와라 뭐 이래가지고 사실상은 차량 주인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게끔 되는데 사실상 탁송 기사님들이 피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. 이거를 피한다기보다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은 뭐 차키 안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. 거기다 두고 가세요. 이런 일들이 탁송 기사한테는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피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이 상황에 조금 이상한 게 생겼을 때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고 하면 확인을 한 번쯤 해보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저도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생기기도 했고 특히나 의왕 쪽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. 경찰관 사장님도 저한테 의왕 쪽에 이런 일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거에 의심할 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? 뭐 출발지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도착지에서도 만나지 않았고 좀 급하게 요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추가금을 준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거죠. 탁송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딜러가 탁송을 시키는데 뭐 30분 대기하면 5만 원을 더 드릴게요. 뭐 5km를 더 이동해주면 5만 원 더 드릴게요.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딜러들은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아요. 과도한 금액을 준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일단 의심을 하고 보면 뭐 차량을 반납을 할 때 조금 기다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상황실에 전화해서 이 손님이 처음 부른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 번 부른 사람인지 뭐 요 정도까지는 확인만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 10%라도 이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물론 상황실에 기록이라는 게 남아있고 탁송기사가 코를 잡아가지고 운행을 했던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사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고 뭐 내가 귀찮은 거 번거로운 걸 안 만들기 위해서 조심을 하자는 거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상황 다 설명하면은 무혐의로 나오기는 합니다. 근데 그런 거보다 일단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 짜증나니까 좀 애초에 안 생기게 하는 게 최고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잘 하면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. 출두하라고.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탁송기사가 차키가 안에 있으니까 가져가라는 게 하루에 몇 콜씩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냐. 확인을 하면 손님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탁송기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줬더니 경찰서에서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더 이상 이야기도 않겠습니다 하고 조사를 뺐던 적도 있고 소속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이런 것들은.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게 좋은 건데 기사님들이 일을 하는 특성상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물론 당연히 소속사 대표가 될 거예요.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최고다.
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만 있었던 일이 꽤 많아요. 물론 항상 하루에 몇 번씩 있는 사고들이 있어서 뭐 매일매일 그걸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있었으니까 제가 한마디를 더 하면 책임보험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이게 중고차 매매를 할 때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는 차가 있고 안 넣어야 되는 차가 있고 뭐 개인 간의 매매라 그러면 보험을 정지한 차가 있고 안 정지한 차가 있고 그렇듯이 이게 딜러들이 이걸 확인을 꼼꼼하게 하거나 매입업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이거를 고의가 됐던 돈을 아끼기 위해서든 귀찮아서든 몰라서든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자동차가 도로로 나가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탁송 대리기사들이 보험을 들고 타는 거랑 별개로 탁송 대리기사가 드는 보험은 보상에 대한 보험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져 있어야 해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기사들이 뭐 탈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만나가지고 책임보험 들어져 있나요? 확인 좀 해주세요. 아, 이거 들어져 있어야 갈 수 있어요. 이게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매번 확인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솔직히 힘들어요. 왜? 그 콜을 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다 보면은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들었으니까 불렀지라는 경우도 있고 기사들한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한 달에 몇 건씩 책임보험이 안 들었다고 경찰에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. 원래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잘 하던가 아니면 소속사 대표를 통해서 아무래도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소속사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 큰 영향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경찰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건데 경찰이 자기가 느꼈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이거 역시도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셔야 될 거예요. 기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책임보험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. 콜카드에 책임보험 확인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콜카드에 이걸 확인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.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도 없다 그러면 사실상 쉽지 않아요. 귀찮아서가 될 수도 있고 기사들도 역시 아니면은 미안해서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할까봐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확인을 하는 게 최고 좋지만 정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를 이렇게 해야 된다. 내가 하는 것도 좋고 내가 잘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역시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라.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탁송기사가 일을 하다 보면 대리랑은 좀 다르게 똑같죠. 대리도 탁송도 현금 반, 뭐 후불콜 반, 요 정도가 되는데요. 현금콜이라 그래서 실제로 지폐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거의 95% 이상이 계좌 이체인데 초보 기사님들은 이거를 돈을 주기 전에는 안 간다. 뭐 오래 하신 분도 그러신 분 계시고요. 근데 업무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그냥 입금해 줄게 하면 믿고 돌아서서 가게 돼요.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, 사실은. 그래도 웬만해서는 탁송을 하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 제가 아니까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적어도 저녁 때까지 아니면 다음날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조치를 취하셔도 돼요. 입금해 줄게요 했는데 저녁에 입금해 줄게요 했다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요. 사무실의 상황에 따라서 저녁에 일괄 입금되는 곳이 있고 다음날 입금되는 곳이 있고 요 정도까지는 탁송 일을 하시면서 좀 양해를 하셔야 돼요. 이게 무조건 바로 받으면 더 좋지만 모든 사무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아셔야 되고 이거 가지고 제가 전화를 워낙 많이 받아요. 입금한다 그런지 30분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 되는데 이거 사기 아니에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웬만하면 입금을 다 하고요. 제가 기사님들이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해서 돈을 받아드리고 있어요, 지금은.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전화를 한 50통, 100통 받았다고 하면 그 중에 여태까지 돈을 못 받았던 건 딱 한 개예요. 정말로 아예 연락도 없이 잠수탄 사람. 그 사람 말고는 적어도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웬만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역시도 본인이 하다가 힘들면 소속사의 도움을 청하든가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청하든가 해가지고
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한두 시간 늦었다고 돈을 못 받는 건 아니니까, 그런 거 참 일을 하시면서 너무 힘든 거 알지만, 그래, 조금만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,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기다리시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안 되면 제가 도움을 꼭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마지막으로 요즘에 날씨가 엄청 더워요. 진짜 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덥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 텐데, 일을 하다 보면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. 이거를 제가 기사를 할 때는 짜증만 냈는데, 요즘에 콜센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올린 콜들도 에어컨이 안 나와서 기사님들한테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기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고 정정하게 얘기를 하고, 저도 몰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금을 주기는 하지만, 이게 추가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만약에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다가 에어컨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계속 될 텐데, 처음부터 아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중간에 내가 이거를 하면서 짜증을 낼 게 아니라, 안 될 것 같으면 취소비를 요구를 하긴 힘들겠지만 아예 취소를 한다거나, 아니면 기분 좋게 가고 돈을 조금 더 요구한다거나, 이거를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야지, 무조건 에어컨 안 나오는 차를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짜증을 내면은 상황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. 잘못을 한 거는 알면서 코를 띄운 딜러라던가, 아니면은 뭐 모르고 했다 그러면 모를까, 알면서 차를 연계한 상황실이라든가,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,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습니다.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될 게 없으니까, 좀 이거 역시도 어차피 한번 걸렸으면 답이 없다, 좀 열심히가 아니라 좀 편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분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, 일을 하면서. 그런 점들 잘 항상 생각하셔가지고, 언제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잘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먹다가 영상을 급하게 찍어가지고 좀 두서가 없기는 한데, 그래도 아무튼 조심해야 될 점을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, 내일 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위패드 킥보드에 관해서 하나 찍을 건데, 뭐 앞으로는 영상을 좀, 누군가가 뭐 어떤 영상이라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, 되도록이면 콜 타는 영상 위주로 하겠지만, 그게 아니어도 다른 영상들도 좀 많이 찍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올릴 테니까요. 앞으로도 좀 시청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또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